이스탄불을 향해 길을 나섰어. 튀르키예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나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된 듯해.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뽑았고 새로운 모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 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로마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곳 바로 국내선을 타서 이제 가지안테프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동하는 날이고요. 가지안테프에서 새벽 1시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넴루트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코마게 왕국과 넴루트 산을 보고 그리고 아침코스의 무덤을 보고 올 거예요. 우리는 가지안테프를 떠날 준비를 했어.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튀르키예 동남쪽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거야. 우리는 렌트카를 빌려 탐험을 시작했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로 위의 풍경은 튀르키예의 거대함을 담고 있었지. 현재는 새벽 4시 40분이고요. 차를 렌트해서 넴루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달리며 우리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230km를 달릴 거야. 시골 마을을 지나치기도 했고 때로는 웅장한 산맥이 나타나 나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어. 넴루트 산에 다다를 때쯤 바람은 마치 천둥처럼 몰아치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듯 안개는 점점 짙어져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지. 공포가 나를 엄습했고 한 바퀴 한 바퀴가 무겁게 느껴져. 시간이 지나 우린 넴루트 산 중턱에 도착했어. 차가운 바람 속에 숨겨진 설산의 품에 깊은 어둠을 헤치며 태양이 깨어날 거야. 그러나 히터로도 막을 수 없었던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내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 현지인들이 나를 돌봐주었어.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마치 모닥불처럼 나를 감싸 안아줘. 그들의 친절 덕분에 나는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던 것 같아. 지금 잠깐 들어와서 차이 마시는데요. 50ml. 이게 이 커피가 5배는 비싼 것 같아요. 이 휴게소에 코마네게 왕국의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현지인들이 가이드와 함께 넴루트 산을 오르기 위해 모였는데 매서운 추위 앞에 모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어. 그들의 발걸음이 아쉬움에 무거운 걸 봤는데 나는 결심을 굳혀 아빠와 산을 오르려고 해. 이 석상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넴루트 산 정상에는 왕릉과 석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왕릉을 세우고 그 주위를 지키듯 서 있는 석상들이 있어. 그 자체로 신비로움을 간직한 그곳은 나에게 강한 기대감을 안겨주어. 하늘 끝자락에 첫 빛이 스며들 때 넴루트 산은 천천히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산봉우리는 황금빛으로 찬란히 빛나고 나는 경이로움 속에 숨을 멈춰. 오늘 우리 여정은 터키 동부 신비로운 산악지대로 이끌립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의 영향이 미치기 이전에 헬레니즘 시대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코마네게 왕국의 자치를 따르는 곳입니다. 코마네게 왕국의 보물 중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유산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넴루트 산 꼭대기에 자리한 고대 유적입니다. 이곳은 코마게네 왕국의 황금기를 이끈 안티오코스 1세의 무덤과 그를 신격화한 유적들이 공존하는 장소로 해발 2100m의 거대한 산봉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자체로도 유서 깊고 역사가 깊습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아의 대홍수 후 새로운 세계를 이끈 셈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향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중에서 함의 후손인
구스, 그리고 아들 닙로드는, 유명한 닙로드는 여호와 앞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니느웨, 칼라, 레센 등 고대 아수르 제국 중심 도시를 세운 인물입니다. 닙로드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반란이라는 뜻인데요. 터키 네무르산, 즉 닙로드산, 넴누트산에서 우리는 고대 코마게 왕국의 심장으로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입이 얼었어요. 네, 함께 가시죠. With a fading light in my eye, breath in my lungs, whispering dry. Head underwater, barely alive. There you wander, shining like a beacon in the night, bright enough to leave it all behind. Not too far gone. 한 줄기 빛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희망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와 설산의 일출 속에서 깨닫게 되니 이곳에서 나는 감동과 은혜를 느껴 성지순례의 이유가 되어주는 그분의 사랑과 빛을 가슴에 새기고 느끼고 있어. 아빠와 나는 체인을 단 봉고차를 탈 수 있었어. 이 차를 타고 언덕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여. 넴누트산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지만 추위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넴누트산은 두 개의 테라스가 있는데 하나는 동쪽 테라스, 다른 하나는 서쪽 테라스야. 두 군데의 고대의 석상들이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해. 일단 동쪽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넴누트산 경사면을 올라가고 있어. 진짜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어요. 옷을 좀 얇게 입고 왔는데 밑에는 안 춥거든요. 지금 아빠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하지만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빠는 숨쉬기 힘들어 하셨고 더 이상 오를 수 없어 하셨지. 하는 수 없이 나 혼자 오르기로 했어. 길은 매우 험하지만 여기서 보는 하얀 설산의 파노라마는 말로 표현 못할 아름다움이야. 저는 해발 2100m쯤에 있습니다. 한라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숨이 차고요. 아직 한참 올라가야 돼요. 너무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요원도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고요. 아빠도 리타이어예요. 저 혼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잘 어떻게든 찾아서 와봤는데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네, 갈 방법이 없네요. 이곳까지 왔지만 동쪽에 있는 테라스와 서쪽 테라스를 못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목숨을 거는 것보단 낫겠죠. 여기도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왔는데요. 아쉽게도 눈이 덮여 있어서 가보려고 했지만 못 가봤습니다. 네, 더 이상 길이 나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뭔가 그래도 와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덤은, 이 왕릉은 세계 최초의 왕릉입니다. 네, 전 세계 최초의 왕릉이고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왕릉인 거죠. 오늘은 아쉽게 보지 못했지만 이 밑에 있는 다른 또 유적들이 있거든요. 다른 코마계 유적들을 보고 디아르바키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최초의 왕릉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 한다니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이드가 아니라 여기 운전기사 아저씨랑 딜을 했는데 좀 웃돈을 주고 자기가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대요. 못 보면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아저씨랑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네요. 이거 생각보다 길이 너무 험한데요? 아씨, 컨버스 신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줄은 몰랐네. 미쳤어요. 길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 지금 길도 없는 곳을 아비랑 같이 뚫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을 걸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위험해서 여기 렘누트 석산까지 왔네요. 이쪽은 동쪽 테라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신상들, 좌상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제우스를 비롯해서 안티오쿠스 자신, 코마계 왕국을 상징하는 여신 티케, 또 아폴로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사자와 독수리가 한 쌍씩 배열되어 있는데요. 약간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중턱에 자상이 있던 것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서 지금은 저렇게 몸만 밑에 내려놓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쪽에는 제단이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아비가 있는 그것이 제단인데요. 이 제단은 로마 제국과 똑같이 황제 숭배를 했었잖아요. 이 안티오쿠스를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 산 꼭대기에 왕릉을 만든 곳은 이 코마겐 왕국이 최초일 겁니다. 동유럽 신화 이야기 님로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이 산 꼭대기에서 신에게 나보다 위대한 신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자갈비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님로드도 그 자갈에 맞아서 죽고 자갈에 무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눈이 쌓여있죠. 75m의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25m로 낮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무덤은 안티오쿠스 1세 실제 무덤이고요. 2003년에
이 터키 고고학자들이 저 안에 안티오쿠스 무덤이 있는 걸 실제로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코마겐 왕국은 기원전 160년대에 시작해서 서기 70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되는 소규모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의 전성기는 기원전 70년대부터 38년까지, 즉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 안티오쿠스 1세 시대가 전성기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에 없는 500년의 역사죠. 지금도 아비랑 같이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안전한데요. 열심히 저 발자국 내주시는 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와, 아씨. 서쪽 테라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야, 카마게나. 안티오코스. 사우르스. 아르크레스. 아들랑킨. 야, that's the line. 넴루트는 코란과 동유럽 신화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넴루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할의 왕 니무롯을 의미해. 니무롯은 노아의 4대 손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장사로 묘사되고 있지. 안티오쿠스는 자기의 모습을 태양신 미트라스와 동일시 여겼고, 그래서 비슷하게 조각을 해놨다고 해요. 이 석상들의 높이는 8m에서 9m 정도에 달합니다.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당기겠지만 굉장히 거대합니다. 머리 석상만 무려 3m이고 가장 큰 제우스 오르마데스 왕의 석상은 9m에 육박해. 헬레니즘 시대 이후 로마, 티르크 시대를 거쳐 유적은 세간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어. 특히 4세기경에 기독교들이 우상으로 여겨 석상을 파괴하여 현재와 같이 석상의 머리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어 후에는 완전히 잊혀졌지. 산 정상의 석상과 무덤에 대한 재발견은 1881년 칼세스터라는 독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의 학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 코마게 왕국의 유산은 고대 문명의 장엄함 그리고 신화적 이야기들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비. 야, 피니쉬. 야, 파서블.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이 거대한 작품을 보고 산을 내려가고 있어. 마치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게 자갈로 형성된 왕의 무덤과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태양신과 헤라클레스 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 안티오코스 그 또한 자신이 신이라 여겼지. 어찌 보면 두렵고 무섭게 느껴져. 코마네게 왕국은 이제 현존하지 않는 사라진 문화, 잊혀진 문화가 되었지. 이 사라진 문명의 잔해 속에서 왕된 자들은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믿으며 여기 죽어서도 영원히 군림하길 원하는 것 같았어.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곳에 왔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웃돈 주고 이렇게 온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아저씨한테 $100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저씨도 목숨을 걸고 저와 가주셨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구간을 촬영 못했거든요. 네, 진짜 손잡고 같이 갔어요. 네,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눈밖에 없었고요. 바닥에 돌판도 없었고 그냥 눈, 폭신폭신 눈을 밟으며 걸어갔어요. 진짜 위험했는데
넴루트 산에서의 이야기는 내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될 것 같아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가 된 기분을 느꼈고 잊지 못할 기억과 가르침을 주었어. 넴루트를 내려와 유프라테스 상류 기슭에 자리한 코마네게 왕국의 다른 곳을 보러 갈 거야. 고도가 높아서 구름이 발밑에 있는 재밌는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영화에서 볼 듯한 멋진 산악지대를 구경할 수 있었지. 이곳은 코마게 왕국의 아르메이아라는 곳인데요. 또 하나의 왕릉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시큐리티 아저씨가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잘 갔다 와 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왕 아르사메스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아르사메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원래는 이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원의 땅들은 대부분 아르메니아의 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튀르키예에 빼앗겼죠.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어요. 안티오쿠스는 아르사메니아를 자기의 조상으로 여겼어요.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비석 같은 것이 뒷면을 보이는데 지금 갈 수는 없거든요. 앞면을 보니까 오른쪽만 남아있는데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미트라스 신을 기념하는 그러한 비석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비석은 왼쪽에 또 한 명의 인물상이 있었습니다. 비석 뒤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오른손으로 악수하는데 데크시오스의 비석이에요. 한 사람이 신이고 한 사람이 왕일 수도 있고요. 모두 이런 비석을 3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아치 형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너무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있죠. 일종의 신전 같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비문이라든지 또 신상이라든지 그러한 흔적은 이 동굴 안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굴을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엑시오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조가 있는데요. 동굴을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아름다운 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 몽둥이를 든 사람은 사자를 찢어주기 듯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주인공은 안티오코스 1세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마게 왕국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왕국의 유래 또는 안티오쿠스 자신의 업적, 아버지의 업적을 새겨진 굉장히 긴 비문을 이 동굴에다가, 이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저도 이렇게 긴 비문은 처음 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 캡틴분이 컨트롤러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못 들어가는 지진 때문에 안전하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촬영을 잘 했네요. 감사하게도. 네,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코마네게 왕국을 보았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구경하고 로마 시대의 다리를 보러 가려 해. 문명의 젖줄이자 2680km의 긴 강이야.
성경 속의 유프라테스 강을 내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니 감격했어. 첫 발언이 이 티르키의 동부 고원 깊은 협곡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해. 엄청 아름답습니다. 많은 터키인들이 여름에 이곳에 와서 또 물장구리 치고 한다고 하네요. 멋진 로마의 다리이자 터키에 숨겨진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다니엘 아치 다리는 서기 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제가 본 로마 다리 중에 가장 인상적인 다리인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 터키 사람들에겐 젠데레 강이라 부르는 이곳에는 깊은 골짜기와 절벽이 맞닿는 곳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진 아름다운 교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처음에 1세기에 세워졌으나 서기 200년경에 세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다시 재건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이 담긴 이 교량은 터키 동부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사례로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까지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교량의 양쪽에는 1800년 전 석조 난간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문을 통해 당시 로마 총독 세네키오의 명령으로 제16군단의 군당장 헤트레우스가 이 교량을 건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량 건설에는 코마네게 왕국의 4개의 도시가 비용을 합동으로 충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카라칼라 황제와 그의 동생 게타의 기둥 역사적인 형제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훼손된 증거도 남아있어요. 이 반대편 기둥에 가시면은 한쪽 기둥은 형의 기둥만 남아있고 동생의 기둥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잘 그 기둥에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마네게 왕국을 보았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도 보았어. 이제 디야르바키르란 도시로 갈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권에 있던 곳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래. 여기 디야르바키르에서는 간으로 한 케밥이 유명한데요. 간으로 만든 케밥이 이렇게 꼬치로 고기 석쇠에 구운 걸 다 케밥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순대에서 먹는 그 간 맛이 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빵 싸서 아이란인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거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아이란 맛있네요. 요거트에 물이랑 소금이랑 섞었습니다. 아빠와 나는 코마네게 왕국과 유프라테스 구경을 마치고 우린 205km를 달려 디야르바키르로 향하고 있어. 이 도시는 터키 남동부 티그리스 강변에 자랑스럽게 서 있어. 로마 시대 때는 아미다로 알려진 디야르바키르는 문화, 제국, 사람들의 교차로였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곳을 구경할 거야. 도착해서 이 지역 전통 음식인 간으로 만든 케밥을 먹었어. 이제 고대 문명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맴도는 곳 디야르바키르를 여행할 거야. 지금
제가 눈병이 생겨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겠습니다. 디야르바키르는 아침 식사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저희는 따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호텔 조식에 포함되어 있는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디야르바키르 전통이거든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감자튀김, 다양한 치즈들, 달콤한 꿀과 여러 종류의 잼, 마지막으로 절인 올리브와 계란이 나왔어. 이건 티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유명한 전통 아침 식사야. 티르키예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언제나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찾아오지. 네, 저희는 지금 7만원 정도 되는 숙소에 머물렀고요. 이곳을 떠나서 이제 디야르바키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를 거니다 보면 다른 시대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아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의 돌로 된 디야르바키르의 모습은 중세 건축의 경이로움이야. 디야르바키르는 단지 돌과 역사만 있는 도시가 아니야. 활기찬 시장들은 향신료부터 정교한 직물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며 색과 향기로 가득 차 있어. 이곳 상인들은 세대에 걸쳐 물건과 이야기를 교환하며 도시의 풍부한 문화적 모자이크를 형성했지. 이 도시를 거닐면서 디야르바키르의 다채로운 문화적 질감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쿠르드, 아랍, 티르키예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여러 문화가 합쳐서 조화로운 무늬를 잃은 직물과도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골목을 지날 때마다 향신료, 수공예품, 그리고 현지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의 장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술로 독특한 예술품과 공예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손길에서는 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이 느껴집니다. 이 지역은 독특하고 회복력 있는 쿠르드 문화를 자랑해. 쿠르드인들의 음악, 춤, 민속은 디야르바키르의 직조물에 스며들어 이미 풍부한 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어. 오늘날 터키 동부, 즉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의 끝자락 중인 국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도시 디야르바키르입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국가 없는 쿠르드족 등이 얽히고 설켜있는 형국이죠. 쿠르드족이 티르키예인들보다 이곳에 훨씬 많이 살고 있고요. 한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티르키예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쿠르드족 대통령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사는 오늘날 디야르바키르입니다.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쿠르드족은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어요. 동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특수부대의 색출 작전에도 번번이 목격됐다고 해요. 중무장한 장갑차를 비롯하여 어디서나 숨어있는 터키 군인들이 나타나서 의심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순식간에 검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에라바비. 쿠르드인의 정신은 강인함과 인내의 상징으로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생존을 향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줘. 오, 와우. How do you know? 여기는 욜루자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는 이곳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고린도 양식의 기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 중에 하나였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 특히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디야르바키르는 이러한 전도 여정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지. 이곳은 성 토마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슬람 사원까지 바뀌게 됐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도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둥인 코린도스 양식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 비잔틴 시대의 긴 가로 형식의 교회를 메카가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디야르바키르는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 자체인 것 같아.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이야기가 있고 거리에는 과거의 비밀이 속삭여. 성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네, 굉장히 깁니다. 수세기 동안 디야르바키르를 지켜온 이 성벽들은 무수한 전투와 지나간 제국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히타이트, 아시리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까지 이 성벽의 각 돌들은 인간의 인내와 회복에 관한 서사의 한 페이지야. 이 오랜 도시에 이 고대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잘트 성벽인데요. 지금 이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요. 만리장성 다음으로 큰 길이가 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2km를 걷는데 성벽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하늘에서는 터키 정부가 쿠르드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네, 성이고요. 이곳에 왕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두꺼워요. 많은 쿠르드인들이 디야르바키르 내성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도 괜스레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인터미아 평야를 보러 갑니다. 앞쪽에 보이거든요. 같이 보러 가시죠. 헤브셀 정원이라고 붙여진 평원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굽어 넘쳐 흐르는 이 평원은 수백 개의 새들과 농산물이 이곳에 즐비했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 중 하나라 불립니다. 히데겔이라고 하죠. 이 디야르바키르는 아르메니아의 땅이었어요. 지금은 튀르키예가 먹었지만 아르메니아의 그 수도였고요.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자손 고멜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며 노아의 방주가 섰던 곳이기도 하죠. (1970년대) 마지막 남은 수백의 아르메니아인 공동체가 떠난 후 방치되었던 중동 최대 규모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인 성 기라고스 성당이 2022년에 복원되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야르바키르는 아르메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교의 거의 중세시대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의 정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한번 보시죠. 교회가 소실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에는 독일 장교의 본부로도 사용되어 있었고요. 1960년대까지 창고 등 다양한 시설로 사용되다가 2012년에 교회로 복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이곳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 굉장히 모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마 이곳을 소개되는 거는 유튜브 안에서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대의 숨결이 담긴 돌 디야르바키르 성벽은 서있네. 시간의 흐름 속에 견디며 역사의 이야기를 속삭이네. 로마의 군단이 지나갔고 비잔틴의 황제가 지켜봤네. 아라비아의 바람이 불어오고 오스만의 깃발이 펄럭였네. 성벽은 단단한 방배가 되어 도시를 품고 보호했네. 그 안에 삶이 숨쉬고 그 밖엔 전쟁이 휘몰아쳤네. 탑과 문은 세월을 견디고 각각의 돌은 이야기를 품었네. 문양과 비문 속에 새겨진 문화와 예술의 혼이 깃들었네. 오늘날에도 성벽은 서있어 고요한 평화를 지켜주네. 사람들은 그 곁에 쉬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네. 터키어로 10개의 눈을 가진 다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다리를 구성하는 10개의 아치가 마치 눈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디야르바키르의 심장부로 흐르는 이 디클레스 강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다리는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옹규주 브릿지는 로마 시대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걸쳐서 여러 번의 수리 및 재건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손길이 닿은 이 다리는 디야르바키르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수세기 동안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 옹규주 브릿지는 디야르바키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의 주변은 고대 도시 때부터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역사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 다리를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고요. 다리는 이 지역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은 터키 동부에서 시작해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이야. 이 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문명들이 번성한 곳. 이 강물은 그들의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상업과 교역의 통로였어.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는 문명의 꽃을 피우게 했고 사람들은 강을 따라 번영할 수 있었지. 이 강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어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듯해. 이 강물은 우리에게 문명의 기원과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고 있지. 1900km의 티그리스 강의 상류입니다. 이 상류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죠. 훗날엔 히타이트가 먹었고요. 이 티그리스 강을 내려가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론 성읍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죠. 또 이곳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 중 하나인 히데겔 강이 흐르던 곳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90km 정도 차를 타고 마르딘으로 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고대 도시도 하나 볼 거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고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디야르바키르, 고대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티그리스강을 보았던 우리는 이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떠났고 여정은 점점 깊어져 메소포타미아의 고원을 향해 가고 있어. 넓고 평화로운 평야는 태양이 물들어 더욱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오늘의 여행지는 마르딘. 전부터 가보고 싶었고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해. 그 안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고대 동로마 성이 있어. 그곳에 먼저 가볼까 해. 네, 지금 제가 올라가는 곳은 제르제반 성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국경 수비대로 사용됐고요. 동로마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아직 잠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가장 잘 보존된 교회입니다. 6세기에 지어진 교회고요. 이 안에는 성자의 무덤이 있었다고 지금 박물관으로 옮겨졌고요. 이곳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학자들은 아수르 시대에 이것을 지었다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문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성은 페르시아 시대 때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동로마 시대 때도 국경 수비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이 발견된 건 서기 3세기경이에요. 이곳에는 교회 건축물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 성내의 칠합지는 계곡이 흘렀대요. 지금 높은 곳이지만 물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지역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지진으로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 교회만이 제대로 조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부서져 있네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쉼터입니다. 벽돌이 굉장히 두껍죠. 네. 바람을 잘 막아줬을 것 같아요. 이 성은 동로마 제국의 군사기지이자 전략적인 주둔지였어. 그 위치는 계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디야르바키르와 마르딘 사이의 고대 도로를 통제했지. 로마 제국 동쪽 국경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했고 서부와 동부 문화가 교차하고 합쳐지는 중요한 상징지였어. 이곳은 비잔틴 제국과 사산 왕조 사이의 전투가 벌어진 중요한 곳이었지. 성 안에서 발견된 보석은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생활하며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줘. 이곳의 동쪽 끝에는 아직까지 로마의 신비의 종교인 미트라교 사원이 있어. 이란의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은 로마 시대의 인기 종교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 군대 사이에 인기 있는 종교였지. 기독교의 라이벌이었다는데 이 제르제반 성에 기독교와 미트라교가 함께 있다니 많은 생각이 교차해. 미트라를 섬겼던 곳이 이 제르제반의 북쪽에 있고요. 이 도시의 가운데는 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로마 시대 때 큰 집단과 교회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녁을 먹겠습니다. 치크푸테입니다. 터키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이고요. 튀르키예 남동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가지안테프의 향토 음식이에요. 병아리콩, 양갈비, 요구르트, 민트를 넣고 푹 끓여서 손으로 쪼물쪼물해가지고 지금 손 모양이 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해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이 마르딘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만 모아놨습니다. 이 마르딘에서 즐겨 먹는 3개의 미트볼 튀김입니다. 네, 만두 모양처럼 생겼죠?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미트볼 맛입니다. 튀김 만두 느낌인데요? 이 만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역시 안에 미트볼이 들어있습니다. 찹쌀 맛도 나고요. 쫄깃쫄깃합니다. 맛있어요. 디아르바키르의 지역 요리거든요. 이 마르딘에서도 즐겨 먹고요. 원래는 양갈비 안에 밥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화로에다 붓고요. 지금 다 찢어서 나온 것 같아요. 양갈비 가리살이고요. 그리고 밥도 있습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살살 녹고요. 밥도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시리아 이런 데서 먹었던 그 포도우유랑 맛이 비슷한데요. 약간 수정거 맛이 납니다. 네, 저는 지금 마르딘에서 저녁을 잘 먹었고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일 마르딘을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숙소고요. 가격은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마르딘 전통 가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짐이 많아서 조금 펼쳐놨는데요. 네, 오늘 이곳에서 자고 내일 마르딘 여행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빠랑 마르딘에 있습니다. 마르딘, 뭔가 이름만 들어도 마법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마르딘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아람어로 성체라는 뜻이기도 해요. 메리다 그리고 마르데라고 불리며 이 마르딘을 오늘부터 여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 앞에는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이 펼쳐지고요, 또 더 앞에는 올리브 나무들도 심겨져 있습니다. 터키 마르딘 남동쪽 3km에 위치한 투르압딘에는 중요한 시리아 정교회 수도원이 있어 샤프란 수도원이란 별명을 가진 이 모르 하나뇨 수도원은 1160년경부터 1932년까지 시리아 정교회의 본부로 사용되었어. 451년 시리아 정교회의 칼게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논쟁 후에 비잔틴 교회와 분리되었지. 이후 493년부터 1920년대까지 시리아 정교회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어. 마르딘의 강건한 기독교 공동체는 지난 30여 년 동안 2,00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 중이야. 이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 여성 승려분들도 많은데 매일 이곳에 예배가 열리고 있어. 모르 하나뇨 수도원은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 샤마시에게 헌정된 4,500년 된 사원 부지에 지어졌어. 태양신 샤마시에게 헌정된 사원은 수도원 지하에서 볼 수 있었어.
그것은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아침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동쪽 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사원으로 들어온다고 해. 이곳은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탄불의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아랍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고요. 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방어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교회입니다. 저희랑 같은 민족을 가지고 있죠. 마르딘의 오래된 개신교 교회에 왔어. 오랜 세월의 역사와 믿음이 깃든 곳이야. 오랜 벽들이 지나간 세월을 말하고 시간의 흐름이 이곳에 깃든 것 같아. 예배하는 이들의 열정이 공간에 남아있음을 느껴 그들의 예배 소리가 예배당 벽돌에 울려 퍼지는 듯했어. 40여 명의 쿠르드족과 아랍권의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 마르딘의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집. 기도와 사랑이 만나는 이곳에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라 느꼈어.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딘을 구경할 텐데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래. 넴르트를 거쳐 디야르바키르를 지나 마르딘에 도착한 우리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해. 오랜 세월 아랍의 문화와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문화가 남아있는 마르딘의 역사적 도심을 오늘 둘러볼 거야. 1371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오래됐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 사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지금 모스크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사용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모스크가 무슬림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르딘의 올드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튀르키예지만 예전에 시리아 정교회를 믿는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 외에 무슬림, 아랍인,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은 쿠르드족이 가장 많고요. 크기는 우리나라 충청남도 정도라고 합니다. 본래 이곳엔 고대엔 여러 왕조가 이곳을 점령하고 파괴하기도 한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었지만 20세기 초에 아르메니아계 노아의 후손들인 기독교인들이 2만 명이나 거주했다고 해요. 또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대학살과 함께 대부분 이곳에도 학살이 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산지로 피신하여 현재는 이곳에 진짜 아르메니아인들, 기독교인들은 소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아르메니아에 가면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이슬람과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이야기를요. 이 지역 주민들의 언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질적인 방언으로 현재까지 널리 통용된다고 합니다. 마르딘 이 구시가지의 토박이들은 무슬림, 아랍인, 쿠르드족 한데 모여 살기 때문에 마르딘 아랍어와 터키어, 쿠르드어 모두 구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곳은 시리아 정교회와 수도원을 볼 수 있고 개신교도 볼 수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도 볼 수 있어 거길 가볼까 해. 마르딘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르딘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바뀔 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 거죠. 디야르바키르가 아르메니아의 제가 수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노아의 손자인 고멜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스만 튀르크 사람들에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 마르딘에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훨씬 더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뻗어나가며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마르딘의 올드타운은 정말 이국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곳이야. 골목길을 걸으며 양쪽에 늘어선 상점들과 바쁜 상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어. 그러던 중 맛있는 빵 냄새가 우리를 사로잡았어. 분명히 빵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냥 빵인 거 아니에요. 되게 따뜻하네요. 좀 60이라는 좀 비싸게 주고 산 거 같아요. 안에 잡채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네요. 북시리아 평화가 제 발 아래 펼쳐지고 메소포타미아의 광활한 평원이 제 눈앞에 보입니다. 마르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랍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보석 같은 도시죠. 바로 남쪽에 시리아 사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모래 폭풍이 불고요. 마르딘 구시가지에는 역사적인 가옥과 모스크, 교회들로 가득합니다. 마르딘 인구의 거의 절반이 시리아 정교회를 믿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고요. 안타키아,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튀르키예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고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나귀를 타고 다니며 일종의 택배일을 하는 마부들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요. 이 또한 과거에는 튀르키예 전국에서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마르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네요. 언덕이 가파른 데다가 좁은 골목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당나귀 운송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곳이 마르딘 성이거든요. 지금은 지진 때문에 임시 휴업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 꼭대기에 마르딘 성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샤흐메란이라는 쿠르드 쪽의 전설에 나오는 뱀의 여신상 또는 전통 모티브로 애용되는데요. 샤흐메란은 뱀의 몸통과 꼬리를 가진 여인으로 묘사되는데 매우 선한 성격으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인간은 뱀의 모습을 한 샤흐메란을 혐오해서 학대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마르딘 사람들은 이 샤흐메란이 그려진 쟁반이나 접시를 벽에다가 걸면 앵마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약간 우리나라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혼수품에 반드시 포함할 정도로 이게 마르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렘누트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는 해돋이를 보았지. 그리고 마르딘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해질녘의 풍경을 고즈넉히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어. 붉게 묽은 하늘과 도시를 감싸는 노을빛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 해돋이와 해질녘,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저희는 마르딘에서의 여행을 마쳤고요. 굉장히 즐거웠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와 저는 이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은 또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마르딘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은 먼지투성이의 길목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마르딘의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오래된 마을이 나를 반기는 듯해.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이 땅의 역사가 묻어나며 그들의 옷에서는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듯해. 여행의 마지막 정류장인 하란은 티르키의 동남쪽 시리아 국경 쪽에 위치해 있어. 하란에 도착한 순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곳은 역사가 층층이 쌓인 땅처럼 보여 마치 오랜 역사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나는 하란의 길을 걸어보려고 해. 하란 성체입니다. 약 12세기 말에 1190년에 이집트 출신의 살라딘 장군이 이 지역을 축성했다고 해요. 건물의 건축 구조는 비잔틴 시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란이란 말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터키 국가가 있는 언덕이 보이실 텐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진짜 고대 도시 하란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4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도시의 특징이 이 흙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거주했던 하란입니다. 터키 국기가 있는 언덕이 보이시나요? 이 바닥에는 하란의 유적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적어도 4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도시의 특징들이 이 흙 언덕 안에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4000년 전의 그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초기 청동기 시대의 온갖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시리아의 임장 우미야드에서 셀주크에 이르는 이슬람 왕조의 유물들까지 다양한 문명의 흔적들이 이 땅에서 발견되었어. 하란은 기독교 외에도 다신교, 사비아교, 만다야교, 디아르바키르에서 만난 미트라교 등 여러 종교가 혼재했는데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 시대를 거쳐 쇠퇴했지. 지금 언덕 꼭대기에 이렇게 유적들이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입니다. 언덕 위의 유적들은 아직 발굴 중에 있고요. 이 언덕 밑에 하란의 마을 모습은 박물관으로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모습으로 같이 보러 가시죠. 7세기 중반 하란은 이슬람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어. 우마이야 왕조의 말기인 750년에 하란에는 천국의 사원이라 불리는 울루자미가 지어졌는데, 일각에선 모로코의 알카라 위인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에 앞선 첫 번째 이슬람 대학으로 규정한다고 해. 메라바. 앞에 하란 게이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큰 탑이 보이시죠? 서기 750년에 지어진 이슬람 최초의 사원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3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온 건조한 평원 지역이라 이곳의 사람들이 살려면 벌집 모양인 특이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어. 하란의 전통 흙집인 트롤리야.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20도 아래로 내려오는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하란 지역에서 흙집은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로 고대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하란의 전통 가옥의 모습입니다. 연자맷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도 나오죠. 여기에 짐승이나 소나 말 같은 거를 내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맷돌을 달았던 맷돌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한 도피 목적과 아내를 얻을 목적으로 바단 아람이라 불리는 이 하란 땅으로 향합니다. 이삭의 당부대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 즉 이종 사촌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또 이곳 하란은 에서 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 도망쳐온 곳이기도 한데요.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20년 동안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고향 땅 오르르 나와서 나그네 길을 떠났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했던 곳이죠. 이렇게 3대에 거쳐서 히브리 민족은 하란 사람, 즉 아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람 땅 하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마음의 고향과 또 같은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란, 즉 아람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친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5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조상들을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죠.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이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브리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삭, 조상들의 나그네적인 삶의 모습이 히브리 족속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에서 일부 다처와 자녀들이 오손도손 대가족을 이루며 함께 살아갔다고 해. 많이 들어오니까 되게 시원해요.
천장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천장 위에는 단단한 흙벽돌로 뾰족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겨울철에 불을 뗄 때 연기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덮개도 씌워져 있습니다. 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씌워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유목 생활을 해야 왔겠죠? 사실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로 여기까지 온 것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쁘네요. 전통가옥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곳곳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90년에) 살라딘이 건축한 성체입니다. 비잔티 시대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살라딘의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살라딘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라크의 시초의 이야기죠. 하란 성체를 지나 우린 하란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독교 유적을 보러 가려고 해. 지금은 하나의 성문만 남아있는 소도시 하란이지만 원래는 성문이 12개나 되는 거대한 성곽 도시였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곳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첫 번째 도시이며 모세도 이곳에서 잠시 살았다고 전해져. 하란의 시내로 나왔는데 마치 90년대 시골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즐거웠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보냈고 그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되죠. 이곳이 바로 리브가를 만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나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탈출해 라반 땅에 머물렀을 때 성밖의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우물이죠. 몇 명이면 요시르스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발 밑에 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도 보이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이것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저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요. 이 하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아빠와 함께 이곳을 떠나서 저희는 가지안테프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이스탄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아빠와 함께한 티르키예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 우리 둘의 시간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 티르키예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를 함께 경험하며 2배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었어. 역시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함께 여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아. 아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는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해. 아빠와의 여행은 끝났지만 함께 나눈 추억은 영상과 마음속에 새겨져 계속 남을 거야. 아빠 고마워요.